저는 결혼식 하루 전 드레스 리허설을 위해 웨딩홀을 찾았습니다. 흰 드레스는 몸에 잘 맞았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 만큼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던 사촌 언니, 수진 언니 때문이었죠. 저는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도 언니가 건넨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집을 간다고? 그 남자는 급하게 결혼할 사정이 있나 보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드레스를 고쳐가며 마음을 다잡던 중 제 머릿속엔 계속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내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와 대기하던 저는 카톡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언니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읽지도 않고 샤워를 하려다 멈춰 섰습니다. 너 내일 드레스 리허설 한다며? 나도 좀 볼게. 내용은 축하가 아닌 거의 검사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는 언니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게 왜 보겠다는 거야? 그냥 오지 말지. 거실에서는 엄마가 작은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에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수진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예전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했고 그 행동이 커질까 걱정하셨습니다. 너만 생각해. 내일은 내 날이다.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라. 응, 알아. 근데 자꾸 신경이 쓰여.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듯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늘 침착했고 어떤 상황에도 저를 안정시켜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진 언니에 관해서는 다소 예민했습니다. 몇 번 직접 겪은 적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촌 언니 오면 그냥 나한테 말해. 내가 정리할게. 괜찮아. 그냥 언니가 보러 오겠대. 괜히 말하는 사람 아냐. 조심해. 잠들기 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척 모임에서 수진 언니는 제 옷을 보며 촌스럽다고 웃었고 어른들도 못 듣는 줄 알고 제 흉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그녀는 운이 좋았네라며 축하 대신 비아냥을 보냈죠. 그런 기억들이 결혼식 전날 다시 떠올라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언니 앞에서만 작아질까? 결혼식 전날 신부라면 누구나 설레고 행복해야 하는데 저는 묘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랑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내 옆에서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을 보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드레스를 들고 웨딩홀로 향하는 길,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 행복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대기실은 향초 냄새로 가득했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탁 하고 열렸습니다. 수진 언니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결혼식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당당한 걸음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제 드레스를 향했습니다. 드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심플하네. 심플한 게 좋아서 골랐어. 그렇긴 한데, 내가 준비한 건데 뭐. 저는 그 말의 끝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자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패션 심사위원처럼 제 헤어를 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스타일 요즘 잘 안 하는데 너무 평범하지 않나?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이 그렇다니 뭐 언니는 그냥 말한 거야.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민망해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뒤 저의 친구 2명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언니는 친구들까지 곁눈질하며 평가했습니다. 친구들은 많이 못 왔나 봐. 곧 다 올 거예요. 그래, 신랑 쪽이 하객이 많다더니. 언니의 말 중 가장 상처였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형편에선 이 정도면 잘 준비했지. 뭐 신랑이 이해심이 넓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메이크업 스태프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조심스레 제 얼굴을 다시 만지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리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부드럽게 인사를 했죠. 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진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니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수진 언니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언니의 시선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는 입술을 꼭 깨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남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어? 축하하러 왔죠. 왜요?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언니는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수진 씨가 본인을 대기업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다닌다는 말 듣고 오신 건가요? 대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듣게. 그 회사 제가 다닙니다. 팀장 어디요? 부서가 어딘데요? 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자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만을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대학원 졸업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같이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언니가 그만해. 라며 외치려는 순간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시험 당일 불참했고 그 뒤 다시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 전 남자친구입니다. 헤어진 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듯 저를 집착남, 폭력적이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 때문에 저는 1년 넘게 불편한 시선을 받았고 직장에서까지 곤란했습니다. 언니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은 상황을 듣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식 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사실이 아닌 건가요? 언니는 계속 손을 비틀고 눈을 피했습니다. 과장한 건 맞아. 근데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 거짓말이었죠. 언니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남들 앞에서 체면 차리던 사람이 오늘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 얘기 하지 마. 결혼식장이라고 사람들 다 듣잖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니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이미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평소 포장하던 학력과 직장이 전부 허세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대기업 팀장이라더니 거짓말이었대? 평소에도 허세 심하더라니. 언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신부 가족분이 이런 소란을 일으키면 우리 며느리 체면이 서겠습니까?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님, 잠시 대기실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하객분들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니는 결국 끌려나가듯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더 큰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맨날 잘난 척하더니 오늘 완전 망했네. 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본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를 본 사람들은 이미 수진 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판 거지. 신부도 참 고생했겠다. 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부는 내 잘못 맞아. 근데 너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허세로 사는 사람은 결국 허세 때문에 무너진다고. 신랑도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같은 가족이라도 선 넘으면 끊어야 해. 며칠 뒤 언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게 생겼어. 다 너희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의 거짓말과 허세에 오래 상처받았어. 이제는 선을 지키고 싶어. 친척들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빨리 바뀌었습니다. 모두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내 편이야. 그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맞아. 언니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고 결혼식 사진도 전부 지웠습니다. 저는 결혼식 후 오히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촌 언니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언니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